여러분, 대충격 대법원 판결이라 노조 불법행위 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의했거든요. 그 심의 결과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기환송해서 부산지법으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요.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 조합은 4명, 뭐 4명이 더 되겠죠. 실제로는 파업을 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중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인데 그 4명에게 20억 원의 공동지급 금액을 여러분 현대차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이게 다 인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요. 이게 말입니다.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원심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입니다. 재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이 자체가 보니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과 너무너무 닮았거든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할 때는 사측에 어떤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안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이 말입니다. 이 판결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게 기각시킨 거예요. 파기환송시킨 거예요. 그러니 노동계는 뭐 환호성을 지르고 경영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온 거라서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개별 조합원과 노조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쟁유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하고는 달리 말입니다.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요.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참작할 사정이라는 것은요.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노조는 불법 파업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원은 불법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 안 되고 불법 행위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파업은 그 이야기예요. 불법 파업한 노조는 불법인데 그 조합원은 불법이 아니래요. 세상에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아니 대법원의 판결이 노조는 불법이고 그 노조를 구성하는 조합원은 불법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민법 760조에 보면요. 공동으로 불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요. 연대하여입니다.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6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노조는 불법이고 노조원은 불법이 아니다. 완전히 반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노조원에게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아니 아무리 말입니다. 이 정환진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 판단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산업계에 올 파장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제 판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사실상 법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법제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판례라는 것은 대부분의 판례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자주 인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인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제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업무시설을 점거해서 이 노조와 그다음에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 이거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판사마다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당장 말입니다. 하나오션 2022년 6월에서 7월까지 이때도 마찬가지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파업을 했잖아요. 480억 원을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246억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송을 지금 계속하겠죠.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1월에 5억 원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기아도 2018년 8월에서 9월까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요. 노조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대폭 제한한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이제 파기환송해서 원심을 깨고 다시 말입니다. 고법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기업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안 그래도 기업들이 강력한 노조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만큼 노조의 힘이 센데 이제는요. 불법 파업이나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업무시설을 점거해서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되는 거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저는 진짜 궁금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아니 외국의 사례도 그러면 노조원 불법 행위를 한 노조원에게 이게 배상을 안 하게 하나요? 예외 조항이 있나요? 실제로 봤더니 말입니다.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말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가능하고요. 일본도 정당성이 없는 쟁행위에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노조는 물론이고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법을 다루는 사법부 왜 이럴까요? 이게 법을 다루는 사법부 그야말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다른 어느 곳보다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중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지금 무너졌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연이어서 이어지는 거죠. 사법부가 분란을 자초하거나 사법부가 면책 특권을 준다든가 사법부가 편향된 어떤 판결을 한다든가 이런 이념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대법원이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에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0월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거 원고 성서 판결을 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당시에 조국이라는 사람은 죽창 들고 싸우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부러지들 정도로 지금 나라의 대혼란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2020년 7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마찬가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순일 대법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2020년 9월에는요. 정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교조가 합법화 가능성을 열어둔 이야기죠. 이처럼 말입니다.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너무나 많이 보였고요. 게다가 재판 지연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재판 지연이 심각해서요.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맞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은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에서 이념적 갈라치기로 네 편 내 편을 만드냐 말입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념의 카테고리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걸까요?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재단하는 사법부만은요. 반드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계 편향적이고 또 면죄부 판결을 밥 먹듯이 하고 재판 지연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말입니다. 이게 어느 누가 사법부를 믿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법부를 불신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9월 25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임기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참 안타까운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예, 이게 엄정 중립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세상을 예, 삐뚤게 바라보는 그 잣대,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저는 기울어져 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충격 대법원 판결이라고 달았겠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산업계의 충격은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그 피비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말입니다. 최소한 사법부는 제자리를 돌아와야 돼요. 이대로 계속 가면 사법부 자체가 저는 국민의 불신을 받는 최악의 어떤 재판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게 왜 중요한데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는 건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